결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 여기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일본의 한 남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딸을 향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그가 딸의 결혼을 이토록 극렬히 반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국경을 초월한 러브스토리.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미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10년 동안 농구 선수로 활동했어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체육관에서 공을 튀기며 보낸 시간들이 제 청춘의 전부였죠. 하지만 사실 어릴 적부터 한국 문화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집에서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K-팝과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어의 매력에도 점점 빠져들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던 중 운동선수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보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 유학에 대한 꿈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한국 유학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는 의외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평소 한국 문화를 좋아하시던 터라 제 선택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은 한국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국에 온 지 6년이 되었네요.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생활 환경과 무엇보다 따뜻한 사람들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 태윤 씨였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지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뭔가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태윤 씨가 귀에 작은 기기를 착용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무선 이어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청기였어요. 태윤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청각장애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윤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어린 시절에는 청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어요. 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계속 학업을 이어가던 중 점차 청력의 이상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졸업 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청각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충격적이었을 것 같았어요. 음악을 전공하던 사람이 청력을 잃는다는 건 꿈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태윤 씨는 좌절하지 않고 현실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지금은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검사하고 교체하면서 청력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놀란 건 태윤 씨와 이야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다는 점이었어요. 보청기 덕분에 일상적인 대화는 충분히 가능했거든요. 물론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한다고 했지만 마주 앉아 이야기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병원에서도 태윤 씨를 청력 관리의 모범 사례로 평가한다고 해요. 청력 대비 대화 능력이 매우 뛰어난 드문 케이스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끌어당긴 건 태윤 씨의 유쾌하고 따뜻한 성격이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그렇게 첫 만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태윤 씨 생각이 났어요. 장애가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 밝은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더 강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첫 만남 이후로 태윤 씨와 저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안부 인사였는데 점점 대화가 길어지고 깊어졌습니다. 문자로 이야기하다 보니 태윤 씨의 섬세하고 따뜻한 면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며칠 후 태윤 씨가 먼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기대 반 설렘 반으로 그 약속을 기다렸어요. 청력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첫 만남에서의 대화가 정말 즐거웠거든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태윤 씨의 매력에 더욱 빠져들었습니다. 제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태윤 씨만의 독특한 유머 감각이 있었거든요. 가끔 농담을 던지시면서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어요. 태윤 씨는 제가 일본에서 온 이야기에 특히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제가 한국 생활에서 겪는 소소한 어려움들도 잘 이해해 주었죠. 무엇보다 제가 농구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신기해했어요. 본인은 음악을 했고 저는 운동을 했으니 정반대라면서 웃었죠.
그날 태윤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대학 시절 첼로 연주에 푹 빠져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높은 음이 잘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병원에 가보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태윤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이 청력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지금은 오히려 다른 감각들이 더 예민해져서 세상을 다르게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태윤 씨의 그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누구라도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밝게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이야기할 때 정말 즐거워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태윤 씨가 평소 다니는 병원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정기적으로 보청기 상태를 점검받고 청력 검사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태윤 씨를 보고 청력 관리를 정말 잘하는 환자라고 칭찬하신다고 했습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 정도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만남부터는 저도 태윤 씨와의 시간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했거든요. 태윤 씨도 저와 함께 있을 때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서로에게 편안함을 주는 관계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자 저희는 정말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태윤 씨의 유쾌한 농담과 따뜻한 마음씨에 점점 빠져들고 있었어요.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했고 헤어질 때면 아쉬워서 발걸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태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본인과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냐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좋지 않은 반응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저는 태윤 씨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태윤 씨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배려심이 깊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에게는 태윤 씨의 장애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말이에요. 태윤 씨와 만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어요.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태윤 씨의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성격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태윤 씨도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매 순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태윤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저와 함께 미래를 그려보고 싶다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정말 기뻤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태윤 씨의 부모님을 뵈었는데 다행히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태윤 씨 어머니는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정말 기뻐해 주었고, 아버지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보다는 태윤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 가족이었어요. 화상통화로 태윤 씨를 소개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태윤 씨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며칠 후 어머니가 따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윤 씨가 좋은 사람인 것은 알겠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결혼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앞으로 살면서 겪게 될 어려움들을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평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고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으셔서 제 한국 유학도 지지해 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연애는 괜찮지만 결혼만큼은 안 된다고, 절대 허락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아버지는 제가 일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한국에 있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것 같다면서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태윤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태윤 씨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면서 부모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반응이라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 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태윤 씨와 함께하는 삶이 제가 원하는 미래였거든요. 장애가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지만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더더욱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태윤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어떻게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장애는 태윤 씨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것이 저희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제가 그런 선택을 고집한다면 부모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중간에서 양쪽을 달래려고 노력해 주었지만 아버지의 완고한 태도 앞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태윤 씨와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을 설득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저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태윤 씨는 이해한다며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심을 보여드리자고 했어요. 먼저 태윤 씨가 제안한 건 정기적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부모님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태윤 씨의 성실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어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윤 씨는 매번 통화할 때마다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일본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간단한 인사말은 일본어로 하려고 노력했고 제가 번역해드리는 부모님 말씀도 끝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건강 걱정을 해주시면 정말 고마워하면서 자신도 부모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말해드렸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태윤 씨가 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태윤 씨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완고했습니다. 태윤 씨의 인품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결혼은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들, 아이가 생겼을 때의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고생할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어요. 태윤 씨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저희가 함께 계획하고 있는 미래에 대해서 말이에요. 태윤 씨의 청각장애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태윤 씨도 정말 노력했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자신의 진심을 전했고 자신의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특히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다짐을 정말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어느 날은 태윤 씨가 자신의 병원 진료 기록과 의사 소견서까지 보내드렸어요. 청력 상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부모님께 직접 보여드린 거였죠. 이런 태윤 씨의 성실한 모습에 어머니는 정말 감동받았다고 했어요. 6개월 정도 지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어요. 태윤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편에 서서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어요. 딸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쉽게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서 태윤 씨와 함께 직접 부모님을 뵙겠다고 한 거예요. 태윤 씨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직접 뵙고 인사드리면서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희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마침내 일본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처음에는 만나봤자 소용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태윤 씨와 함께 꼭 인사드리고 싶다고 그것이 예의라고 말씀드리자 결국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일본으로 떠나는 날 태윤 씨는 정말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보다도 더 떨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일본에 도착한 저희는 먼저 어머니와 만났어요. 어머니는 태윤 씨를 직접 보자마자 정말 반가워해 주었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봤던 분을 실제로 만나니 더욱 친근하게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태윤 씨도 준비해온 일본어 인사말로 정중하게 인사드렸고 어머니는 그런 태윤 씨의 모습에 감동받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아버지와의 만남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서 딱딱한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태윤 씨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려도 고개만 살짝 끄덕일 뿐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은 정말 어색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어머니와 저만 대화를 이어가는 상황이었어요. 태윤 씨는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리고 더욱 조심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틈틈이 아버지께 정중하게 말씀을 건넸어요. 둘째 날 태윤 씨가 아버지께 따로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거절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정말 초조했어요. 두 분이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실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도 저만큼 걱정하면서 함께 기다려 주었습니다. 2시간 정도 지나서 태윤 씨와 아버지가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태윤 씨도 안도하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태윤 씨가 아버지께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해요. 자신의 장애에 대한 걱정,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숨김없이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평생 소중하게 모시겠다는 다짐도 전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태윤 씨의 그런 진심 어린 고백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태윤 씨가 저에 대한 사랑을 숨기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까지도 인정하면서 그래도 저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준 것이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태윤 씨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떤지, 일은 재미있는지 물어보시면서 관심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태윤 씨도 훨씬 편안해진 모습으로 대답해 드렸어요. 마지막 날 아침 아버지가 저희를 불러 앉히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너무 커서 반대했지만 태윤 씨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태윤 씨와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인다는 걸 직접 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딸을 걱정하는 마음과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사이에서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태윤 씨에게 미호를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 순간 태윤 씨도 눈물을 글썽이면서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평생 소중히 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마침내 가족 모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밀려왔어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태윤 씨와 악수를 나누면서 웃어주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설득의 시간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얻은 후 저희는 곧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고 결혼식 당일 아버지가 태윤 씨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미호를 정말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언제든지 일본에 놀러오라고 말씀해주면서 진심 어린 웃음을 보여주셨거든요. 1년 전만 해도 완강하게 반대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는 정말 행복한 부부로 살고 있어요. 물론 완전히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가끔 태윤 씨가 멀리서 제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작은 불편함들은 저희 사랑 앞에서는 정말 사소한 일이에요. 오히려 태윤 씨 때문에 저도 더 세심해졌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태윤 씨도 항상 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태윤 씨가 일본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제 가족들과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싶다면서요. 특히 아버지와 취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이야기로 아버지와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습니다. 저도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태윤 씨는 수화가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했지만 저는 태윤 씨의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가끔 수화로 사랑한다고 표현할 때면 태윤 씨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태윤 씨가 저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의 완벽함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요즘 저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어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키울지, 부모님들을 어떻게 모실지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태윤 씨는 자신의 장애가 아이에게 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히려 태윤 씨가 더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아버지가 될 거라고 확신해요. 돌이켜보면 저와 태윤 씨의 사랑을 가로막았던 건 국적도 장애도 아니었어요. 진짜 장벽은 편견과 두려움이었죠. 하지만 진심과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모든 벽들을 허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태윤 씨를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저희가 만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가족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